그런데 전세가는 결코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전세 가격을 잡지 못하면 집값은 결국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 6.27 대책에 포함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하고 전세 보증보험 한도 축소가 90%에서 80%로 된 것, 이거 두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향후에 전세가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진정되는 모양새고, 메이플자이 같은 선호도 높은 단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호가가 2억, 3억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단지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현상이 현재 전세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전세가 하향 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물론 국지적이긴 하지만 동대문이나 서초, 광명 같이 올 하반기에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전세가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매매와 월세로 수요가 분산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전부 오를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세를 못 놓게 되면 실입주를 못 하니까 전세 매물이 감소할 거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는 더욱더 상방 압력을 받을 거라는 의견도 사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번에 일단 단기적으로 전세 가격을 잡아 놓고 추가 조치를 통해서 전세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부의 정책이 디테일하거든요. 향후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없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대책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는 결코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전세 시장의 단기 급등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전세 공급을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상승 압력이 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여기까지 일치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요즘 생각하거나 언급한 것들, 그거 제가 말하고 나면 다음날 바로 정부 기사가 나와서 또 막아버리고, 말하면 다음날 또 기사가 나와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좀 약간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기사에서도 제가 전세자금 대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이 DSR 규제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부에게는 아직 총알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자에만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래도 전세가가 안 잡힌다면 원리금까지 적용하는 카드도 남아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수요를 완전히 줄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향후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정책 또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전세 보증 비율을 80%에서 더 낮춘다든가, 아니면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선호도 높은 집으로 확대한다든가, 찾으려면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본 글 중에 마음에 와닿던 글인데, 정책은 선명하게 설계하고 느리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 뭐든지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강력한 대책도 좋고 빠른 효과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된 방향성으로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똑똑하신 분들이 일을 잘 해주십사,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단톡방이나 커뮤니티가 폭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이 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본인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움되는 포스팅 그리고 영상들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